제가 다른 시간이 된다면 네네. 그것과 관련돼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미스터 리. 예, 미스터 리 터자를 빼야 될지도 네네. 모르겠고요. 네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죠. 네네. 와, 이거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왜 돌아버리냐고? 나는 말로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한대요. 누구를? 검사 4명을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한다는데 그 검사 4명이 모두 다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할 사람이더라고요. 네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는 어쨌든 검사가 탄핵됐다라고 하면 네.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아, 검사가 탄핵됐어?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잖아요. 네. 아, 탄핵됐으니까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그렇죠. 역시 검사들은 나쁜 놈들인 것 같아. 네. 나쁜 사람들인가 봐. 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 뭐죠? 탄핵 소추를 하면 네. 검사가 직무가 정지돼요. 어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일 못했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대신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서 당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검사들도 네. 탄핵되는 순간 일을 못해요. 음흠.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네. 이화영 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신진우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77일 연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갖다가 쓰면 야, 또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 들을 테니까 예. 이번엔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음흠. 아예 그냥 탄핵을 갖다가 하려고 할 텐데 네. 물론 탄핵하면은 이제 기각이 되겠죠. 네. 뭐 각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각이 되는 건 100% 확실할 거고. 네네. 하지만은 그 절차적인 기간 동안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백신 중앙지검에 있던 강백신이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가고 가자마자 캐비닛을 활짝 열고 정자동 지금까지 수사한 거 다 이제 끊어놓자. 네네. 그리고 서현동까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하자라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강백신을 지금 탄핵을 한다고 네네. 하네요. 정자동 수사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는 네. 차장 검사도 중요하지만 부장 검사가 더 중요하고요. 음흠. 왜냐하면 부장, 차장, 검사장, 지청장 네. 요런 라인으로 음흠. 이 수사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선배가 더 꼼꼼하게 챙겨주면 뭐 그러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네. 어려운 수사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럴 때일수록 검찰에서 더 좀 이렇게 그 정신 차리고 네. 바짝 그 독이 올라가지고 네. 말 그대로 독이 올라가지고 음흠.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그 국가 기관을 농락하냐 이런 이런 생각 해가지고 열심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을 탄핵해 버리면 혹시 위축이 되진 않을까요? 검사들이? 위축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더 독이 올라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예. 확실한 건 뭐냐면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탄핵을 했는데 결국은 결정 나오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행안부 장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네. 탄핵을 하지 않았으면 네. 벌써 물러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정치적인 부담, 도의적인 부담 가지고. 네. 하지만은 탄핵 그 이상민 장관도 장관직이 행안부 장관직이 일정 정도 뭐 몇 달인가 그 중단됐었잖아요. 중단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홍순하고 그랬을 때 작년에 네네. 차관이 뭐 다 이것저것 일 처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어떻게 났죠? 9대 빵 났잖아요. 9대 빵 났죠. 그러니까 그때 이상민 장관은 모든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검찰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했을 때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네. 나중에 그것들이 사실 인사고과라든지 이런데 페널티를 안 받나요? 싹 거져요.
네네. 거지죠. 왜냐하면 예.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은 기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 검사에다가 기소 독점주의를 하는 이유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네. 뭐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체제가 바뀌었지만 네. 옛날에 사법연수원 있었잖아요. 네네. 판사 검사가 똑같이 교육받았다고요. 음흠. 그러니까 왜 검사에게만 기소 독점권을 갖다가 주느냐? 네. 경찰과 검사는 다르다. 네. 경찰은 그냥 발로 뛰고 막 이렇게 그 수사를 기본적인 거 열심히. 수사하는 사람이지만 예. 검사는 법률가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결과를 법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먼저 걸러라. 네.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기소하지 말고 네네. 유죄가 나올 것만 기소해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돼가지고 유죄 나올 확률이 음. 97%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기소를 남발하지 마라가 그렇죠. 또 도리어 기소 독점주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점권에. 네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근데 그때마다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는 그런 민주당 또는 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페널티는 없는데 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으셨죠? 뭘 깨달았냐면 예. 탄핵도 공짜가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가가 있어요? 그 뭘 해야 되냐면 네. 탄핵할 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네. 법사위원장도 아니에요. 대리인들? 변호사. 변호사가 하는 그렇죠. 대리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하죠. 예. 이상민 장관 탄핵해가지고 구대빵 맞을 때에도 네네.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죠. 근데 결국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요. 변호사 수임료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뭐 몇 천만 원 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판사들 탄핵하고 검사들 탄핵하고 다 돈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구대빵 나온다. 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네. 그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네네. 안 나가도 될 우리나라 예산이 저 같은 변호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컨대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음흠. 진짜 올까? 바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변호사가 일하면 변호사 보수받고 좋죠. 아, 네네. 확실하게 돈은 받을 수 있는 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네. 이제 몇 천만 원 그렇게 세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네. 장관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뽑아놓고 월급 주잖아요. 네네.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 기간 동안에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월급을 줘야 돼. 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행정권이나 재판권이나 이런 공권력이 그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탄핵 많이 한 나라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더 이상 네. 다수당이 아닌 그러한 시점이 되면 네. 그때는 우리나라의 탄핵이라고 한 제도가 네. 다시 쑥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좀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라는 건 저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는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뽑을 때는 사실 거리가 없어요. 그것이 벽에 걸려 있을 때 그것을 보면 그 칼을 보면서 경계를 하는 마음, 네네. 그걸 사실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탄핵을 하는 거지. 그걸 뽑아서 칼춤을 추라고 탄핵이라는 걸 하는 그 우리 헌법에 넣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칼춤 추다가 네. 자기가 베이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은 다 됐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래 이렇게 탄핵을 하면 탄핵하는 그런 그 검사 그러니까 저쪽 말고 저 정부 쪽 말고 검사가 저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 아닌가요? 법사위원장이죠. 그러면 정청래가 이제 헌재 나가갖고 직접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대리인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정청래도 변호사예요. 아니 예? 학원 강사? 학원 원장? 정청래 의원이 예. 자기가 변호사래. 무슨 변호사? 만주 변호사라고 했었어. 뭐 참내 원. 아니 저는 정청래가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헌재에 나가서 직접 뭐라고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이 탄핵을 지금 강변할지 보나마나 이 지금 이재명 시대가 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네. 헌재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만주 변호사가 뭐냐면요. 네네.
그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전 잘 몰랐어요. 만주 변호사가 뭔데요? 옛날 일제시대 때 네. 만주에서 개장수하던 사람들이 네.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반도 와가지고 네. 나 옛날에 저기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만주 변호사인데 예. 그런데 이제 깜빵에서 피고인들이 네네. 깜빵에서 이렇게 막 그 실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익히면 네네.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아는 게 막 생긴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 깜빵에서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예. 이건 이렇고 저 판사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예.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사람을 만주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가 얼마나 그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었으면 자기 보고 스스로 만주 변호사라고 뭐 하는 거는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거든요.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 조롱거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변호사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법사위원장 하고 싶어가지고 만주 변호사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참 말세입니다. 이제 이 정청래가 네. 헌법재판소 가갖고 탄핵 운운하면서 검사처럼 아마 자기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내가 이 헌법재판소에 와갖고 완전히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참 직위에 또 올라보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마 할 텐데. 참 말세입니다. 말세는 말세지만. 근데 저는 만주 변호사는 다 좋은데. 네. 만주 국회의원. 만주 의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네네. 이 만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저는 네네. 만주 변호사가 뭔지 몰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공소장을 입수했다. 야, 예. 오늘 이재명 송금 대북 송금 곡수장 50쪽 대분석 갈갈이 발려준다. 네. 찢어주네요. 찢어주네. 오. 아이, 참. 종이를 그냥 찢어주네요. 예, 아침에 그냥 정신이 버쩍 드는 말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죄명아, 깜빵 가자. 네, 애영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요. 참,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건데, 법원에서 좀 들어주시죠. 네. 자, 이재명 끝났다. 자백만이 살 길이다. 오늘 1심 그러니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이를 재판에 넘긴 50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우리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 라고 공소장에 쓰여 있는데 이재명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요청을 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까지 세웠대.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놀이하다가 꼴 좋네. 네, 이런 새로운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북한의 리종혁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과 전화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은 2019년 7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 열린 제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회의 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한국일보 등등 메이저 신문들이 조간 기사를 보통 새벽 3시쯤 올려요. 근데 이 기사는 보면 새벽 5시 넘어서 올라와요. 왜? 다른 언론사는 못 쓰게. 특종. 일부러 늦게. 이런 게 특종입니다. 물 특종. 먹이는 거지. 예. 예. 그럼 지금 아마 뭐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난리 났을 거예요. 예. 뭐 이 연합 저 뉴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소장이라는 게 참 입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이제 추려가지고 완전히 오늘 특종 기사인데 이 특종 기사의 핵심은 우리 돈으로 한 40억. 40억이 300만 달러가 북한에 누구에게 갔다? 그 인수자가 리종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간첩이지. 이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준 사람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언론에서. 제가 오늘 우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점가. 이종혁 씨는 아태평화위원회 뭐 무슨 회장이죠, 그죠? 부회장인가, 그죠? 자, 이종혁 씨 아버지가 누구냐? 이기영 작가입니다. 이기영은 그럼 누구냐? 이 충남 출신인데
6.25 전쟁 전후로 자진 월북했습니다. 야. 왜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거든요. 아하.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자 동맹 회장이었습니다. 카프라고 우리 카프. 카프. 맞아요. 카프. 야, 그 시험 때 경향 신문하고 관련 없이 경향성을 가진 작가 경향성을 모임. 시간 편향성을 가진. 그렇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기억난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예술자 동맹. 맞아요. 네. 네. 카프 회장이에요. 이 네. 사람이 자진 월북을 해가지고 김정일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이기영의 리종혁이 김정일과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네. 이기영의 첫째 아들이 리펑이고 어허. 셋째 아들이 이종혁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이 이펑 그러니까 이종혁의 형의 와이프 아. 성혜림 네. 성혜림을 뺏었고. 낚아채가지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 이기영 작가가 너무 이 실망을 해가지고 말년에 작품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즉 김정일이 빼앗아간 성혜림 네.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죠 형수. 그렇지. 이종혁의 형수가 성혜림입니다. 헐. 그러니까 이종혁에게 이 40억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은 바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에 바로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게 유죄가 남는 거네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수령자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야, 이거는 우리 지난번 우리 신 부장님이 쓴 판결문의 그 맥락을 읽은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s. Between the lines. 야, 그 속에 숨겨진 얘기네. 발음 좋으신데요? 전 뭐 시카고 발음, 여기는 영국 발음.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은 아니, 유럽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재명이 9월달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에 검찰이 그때 영장실질심사할 때 쓴 내용을 보면은 이화영이가 이와 같은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보고를 17번 받았다라는 얘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모 부장판사 갸우뚱 뭐 이러면서 뭐 좀 조금 더 뭐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서 발로 팍 차버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추진했다. 이건 이제 리종혁에게 왜 이렇게 매달리고 하느냐. 즉 리종혁이 김정일의 동기 동창이니까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바로 통할 수 있는 거죠. 통하지 서로. 바로 통하는 거죠. 아재 평소 때 삼촌 하고 따라 다녔을 거 아닙니까? 삼촌이지 뭐. 예.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이 이종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라인을 뚫으면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 PD님, 우리 뒷 화면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드렸던 새로운 경기 보도자료. 그래서 2018년 10월 2일 배포 즉시 배포라고 해서 리짜이밍 북한 남북 교류 사업 물꼬를 튼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북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우리 밑줄 쫙 땡그라 땡냐 우리 서한샘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지금 띄워드리고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 화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남북 교류 사업 물꼬 튼다. 그 시점이 2018년 10월 2일. 이때가 언제죠?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이가 뭐 떨거지라고 하면 그렇고 예. 자기들 뭐 이렇게 이게 그 뭐 하여튼 가족들 됐고 자기 다들 북한으로 지들 편 다 됐고 북한에 갔잖아요. 누가 하나 왕따시켰죠? 이재명이 왕따시키고 갔더니만 이재명이가 빡쳐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해가지고 이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물꼬 튼다고 하면서 이게 10월 달에 열리는 1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이게 누굽니까?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문재인이는 없어. 없죠. 김대중 선생님이 11년 전에 해놨는 그거에 자기들이 맥을 잃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간다고 했는데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 뜻에 따라 보도 자료네. 방북했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니까. 근데 왜 지난번에 검찰에 나갈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화영이가 지 혼자 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돌아서면 거짓말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이게? 돌아서면 거짓말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의 공식 입장인 거죠. 네.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뜻에 따라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뜻에 따라 한 것은 지시한 거지 뭐.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변인실이나 공보관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전부 릴리스되는 네. 공식 문서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재명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 재명이는 아는 게 없지. 지가 부인이 우리 해경궁이란 것도 좀 헷갈릴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북한에 가는 거 모른다고 했더니 진짜 모른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을 하려나 속으로? 뭐 우리 유동규 그 본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아버지가 12명이다. 이 보도 자료는 네. 지금 조선일보나 오늘 이 관련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멸콩TV의 특정! 네. 그리고 이걸 누가 제공했나? 최진영 변호사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제공 아닙니까? 이것도 아침에 우리 카톡으로 그냥 빵 날려줘가지고 오늘 방송할 때 우리 장필이가 바로 그냥 소화해가지고 바로 올린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그 보도 자료를 함부로 생각 없이 배포하시면 안 돼요. 이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재명이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억울하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재판을 늦추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1심 선고를 계속 늦추어야만 지연 작전을 해야만 증인들도 부르고 뭐 계속 지연해야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죠? 이걸 다 감안해서 지금 지연 작전으로 가는 거죠.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나쁜 놈이. 지금 뭐 중동 축구, 침대 축구 하나 지금 재판이 침대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증인 부르고 모르쇠로 인정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또 수사를 한 이후에도 증인을 불러서 뭘 하다 보면은 약간 달라지는 게 있고 추가적인 증언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공수장 변경 신청을 하고 공수장 변경 신청한다고 법원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보시고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싶으면 오케이 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런 거잖아요. 뭐 받아주는 대로 정리해 뭐 이따 얘기할 거지만 안부수 재판에서는 분명히 이게 쌍방울이 800만 불 갖다 준 게 쌍방울 주가 조작하려고 했는 것이다라고 1심 판결, 확정 판결도 아니야. 1심 판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공수장에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뒤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김성태가 해외에 가 있다가 이재명이가 그렇게 돈 대주고 1억 5천 좀 쪼개기 후원해주고 했는데 지를 노상강도에 비교하니까 이게 빡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 한국 들어갈래 이러고 하면서 들어와서 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뭘 달라졌는데 그걸 뭐 검찰이 불러주고 뭐 조작했다는데 이거 한번 판사가 판결문 조작했습니까? 판결문 조작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뭐 댓글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저희 오늘 방송에서 공개한 이 보도 자료. 그럼 보도 자료도 조작했니? 지가 짓고 조작하는 인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다 조작했다. 검찰 조작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공판은 기록과 증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록과 증거를 내놔야지. 그게 나오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공판이 아니고 깽판이지. 깽판이네. 맞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가 지금 9년 6개월 1심 선고를 받고 지금 아까 멘붕이 와서 뭐 2심 또 들어가게 되면
실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제2의 유동규. 이렇게 가다가는 네. 아 이거 완전히 그래서 아마도 유동규 씨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선례가 있으니까. 김성태 씨는 지금 약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7월 6일입니까? 7월 16일입니까? 7월 14일입니까? 7월 13일일 네. 거예요. 저기. 그때 이제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김성태 씨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 기자들한테 뭐 애완견 이야기도 하고 뭐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고 또 뭐 뭐 국정원 보고서 뭐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흔들면서 봐라 언론에서 네네. 뭐 이거 이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 띄우기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팩트를 비틀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이 사기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은 아 저 친구 저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지. 사기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네. 한 건 한 건 보면 잘 모릅니다. 한 건 한 건 보면은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를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은 아 이거 사기치네. 구라치네. 거짓말하네. 미꾸라지네.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진짜 희대의 조작 사건이고 억울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실토해야죠. 실토. 아니 실토하는 것은 자백하는 거니까 좀 지는 안 될 거고 실체가 이렇다. 저게 왜 조작된 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내면 되는 거죠. 증거 없으니까. 뼈 때리네.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팩트 폭격.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돈이란 게 뇌물수수 사건 이런 건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은 그렇죠. 돈이란 거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면 지금 이종혁이한테 간 거 아닙니까? 리종혁. 리종혁에게 갔단 말은 조선노동당 김정은에게 간 거거든요. 그 돈은 그 돈이 40억이 어디 쓰였나? 뭐 저 핵폭탄 만들 때 쓰였겠지. 쉽게 이야기하면.